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입니다. 보그레드의 약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발견한 약점이거나 뭐 진짜 약점은 아니고요. 요 사이트 있죠. whitecoatinvest.com의 요 링크에 보시면, 링크는 이제 요 영상 아래에 남겨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화이트 코트 하면은 이제 의사들이죠. 의사 투자자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투자자 사이트에 나온 그 보그레드를 비판한 글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열렬한 보글헤드가 되었고요. 존 보글의 정신을 추종하고 모든 그런 포트폴리오도 보글헤드로서 해야 될 보글헤드가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링크에 보시면, 이제 저도 몰랐는데요. 이제 보글헤드가 사용되기 전에는, 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뱅가드 다이아드라고 했대요. 요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글을 보는 데가 보글헤드.org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보글헤드 포럼도 있고, 이제 보글헤드의 공식 주소고요. 사이트 주소고요. 영문입니다. 근데 요거 이전에 모닝스타.com의 포럼에서 뱅가드 다이하드라고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뱅가드 다이하드가 이제 요 사이트로 되고, 이제 여기 이 사이트를 추종하는 사람이 이제 보글헤드가 된 거죠. 그리고 요 글을 쓴 사람도 보글헤드의 열성 지지자였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보글헤드의 열성 지지자지만 이 보글헤드.com의 org에서 조금 뭐 느꼈던 한계 몇 가지, 10가지를 이제 요약을 해서 옮겼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보글헤드 포럼의 모든 글에는 보글헤드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해요. 모든 글에는 보글헤드 정신이 깃들여져 있고요. 요게 좀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차갑죠. 아닌 글에는 좀 차갑게 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는 무슨 독트린? 보글헤드 독트린이라는 용어도 썼어요. 네. 그래서 보글헤드 필라서피, 보글헤드 철학, 존 보글의 철학을 따르는 집단을 이제 보글헤드라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절대적인 3펀드 전략, 그쵸? 제가 지금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3펀드 전략에 너무 맹신하다 못해 뭐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요 지은이는 뭐 2펀드 전략도 있고 4펀드 전략도 있다. 얘네들도 나쁘지 않다. 근데 왜 보글헤드에서는 유독 3펀드 전략만 절대적인 어떤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명성 뭐 이런 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 능력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요 지은이가 이제 의사 투자자들의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런 고소득 전문직이죠. 근데 이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어떤 그런 글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절약을 하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보글헤드 10가지 원칙 중에 이제 절약을 해야 되고, 뭐 급여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런 전문직 고소득자한테는 이런 게 조금 달리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뭐 살짝 이해는 가죠. 그죠? 이 보글헤드 포럼. 그리고 이제 보글헤드 포럼이 사실 저도 이제 느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앙이라는 이게 뭐라 그러죠? 커뮤니티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무슨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초창기 때는 이런 이제 커뮤니티, 오래된 커뮤니티일수록 초창기 때는 컴퓨터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포럼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늘 인터넷을 다루거나 쉽게 늘 거기에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어갖고, 이런 이제 컴퓨터 직종의 사람들의 기초가 된 그런 포럼들, 커뮤니티들이 좀 있었고, 보글헤드에도 사실 요런 컴퓨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요. 뭐 저는 이제 요런 직종은 아닌데, 이제 클리앙이라는 사이트도 약간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구글 검색하면 여기에 이제 글들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클리앙에. 그래서 초창기 이제 인터넷이 퍼질 때 요 컴퓨터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토대가 마련된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획일적인 위험 관리 조언. 요거는 이제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비율인데요. 65대 35, 뭐 70대 30. 근데 요런 이제 그 전통적인 보통 뭐 이제 이게 주식이고 채권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6대 4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위험 관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말을 하네요. 상승장일 때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그 다음 뭐 부채를 써도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이 보그레드 포럼에서는 좀 획일적이죠. 뭐 이런 그 포트폴리오 자체도 그렇지만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입니다. 보그레드에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수료, 보그레드 그 10가지 원칙 중에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고 있죠. 왜냐면은 뭐 30년 투자 뭐 그죠? 뭐 40년 투자 막 이러는데 매년 나가는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그레드의 철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수료만 따지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괜찮은 다른 ETF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수수료를 그 생각하고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그 이용할 수 없다.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무시된다. 그쵸? 수수료 제1로 보다 보니까 어떤 다른 그 액티브 펀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액티브 펀드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그죠? 투자네요. 그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언급이 별로 없다는 거.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이제 그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그 투자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업 이제 투자죠. 창업을 한다, 뭘 한다,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 막 이러면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글에 대해서는 부동산 창업에 대한 거는 그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산. 이제 이 글쓴이가 의사들 몇 명들한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기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큰 포트폴리오 완성돼 있는데 그 중에 한 20%는 급한 일이 생기면 깰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또 진짜 어떤 사람들은 뭐 몽땅 현금화할 수도 있다라고 그 답변을 했대요. 근데 그 우리 3펀드 전략이나 그 보글에 대해서는 3펀드 전략이 뭐 다죠. 거기서는 이제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왜냐면 그냥 무조건 30년 장기 투자, 그죠? 뭐 50년까지도 되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50년, 30년, 뭐 20년 무조건 이제 장기 투자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급한 유동성이 좀 필요할 때 이런 그 논의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뭐 의사 진료비, 뭐 의료보험 관련 이런 이제 언급이 글들이 있었는데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이제 그 안티 닥터 뭐 우리나라에도 약간 뭐 이런 게 조금 뭐 있을 때도 있는데 뭐 의사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니 머스타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나봐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돈을 좀 욜로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You only live once죠. 그쵸?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니까 좀 쓸 거 써라 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미스터 머니 머스타시는. 그 다음에 데이브 램지. 이 사람도 좀 유명하고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이 사람은 아마 부동산도 좀 언급하지 않나 싶은데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는 주식만 해요. 그래서 라지캡이랑 미들캡, 스몰캡, 그 뭐죠? 그 채권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있나 없나. 어쨌든 뭐 채권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보글에 대해서는 미스터 머니 머스텟이랑 데이브 램지를 비판을 했다. 이 사람들이 뭐 꼭 맞는 건 아닌데 너무 그 비판적인 게 그 회기라 천편일률 모든 게 이제 다 그러니까 조금 그게 아쉬웠다라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맥락은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글헤드는 너무 이 보글헤드 필라서피, 보글헤드 전략, 철학을 너무 맹신, 뭐 강력한 믿음, 심지어 이제 뭐 종교 같은, 그 굉장한 그 믿음, 신뢰, 이런 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좀 못 보는 게 있지 않냐라는 그 의견을 준 것 같아요. 이 작자는, 이 글쓴이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글헤드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이제 열심히 보글헤드로 이제 성장해 가는 중인데,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달은 이제 심플화를 좀 많이 하죠. 심플리시티를 좀 하는데, 투자 종목도 좀 최소화로 시키고요. 종목. 그다음에 루틴도 좀 만들고요. 그래서 투자는 좀 심플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런 것들 뭐 투펀드, 뭐 포펀드 뭐 좋긴 하는데 이런 거 고려하면 또 그렇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도 이런 경우 달리하고 저런 경우 달리하고 막 이러면 너무 머리 신경 쓸 게 많고요. 정말 갈팡지팡합니다. 갑자기 뭐 하락장이 온다거나 상승장이 오고 막 이럴 때 갈팡지팡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루틴, 뭐 시장의 흐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규칙적인 로봇 같은 어떤 이런 패턴, 투자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종목 수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뭐 수수료에 대해서는 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틀린 말이죠. 이 사람이 언급한 게 잘못된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창업,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투자도 하면서 뭐 창업도 해도 되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적절히 하면 되고, 이런 것까지 뭐 그 포럼에서 언급을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또 너무 다양화되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보글헤드의 그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다양화인데요. 그죠? 다양화. 뭐 전 세계 주식. 그러니까 주식은 넓게 갖는 거, 다양화를 하는데 이 철학 자체는 철학은 심플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나 창업은 이것까지 뭐 언급하고 뭐 유동성 자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복잡해집니다. 투자가 복잡해지면 머리가 아프죠. 그 다음에 갈등하는 시간이 많고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만일 이런 그 복잡함이 주는 혜택이 있다 그러면 복잡할 필요는 있지만, 복잡하게 한들 이 굉장히 심플한 3펀드 전략을 이기는 거는 100개 중에 겨우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는 그냥 100명 중에 20등만 하겠다. 그죠? 그냥 상위권에만 있겠다. 아주 심플하게 하고 상위권에 있겠다라는 이 철학. 결코 그래서 이 그 글을 뭐 한번 보면 이제 그렇죠. 이제 너무 지금 보글헤드에 꽂혀갖고 저 자신도 조금 편협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이 글 덕분에 조금 더 넓게 보자. 하지만 내 철학, 이 보글헤드 철학은 더 굳건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게투였습니다.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원하지 않습니다.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